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입니다. 오늘은 건강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단원 중 소단원 1인 건강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 교과서 자료를 활용했어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건강과 신체 활동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른 신체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뭐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이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구를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질병이 없거나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 이렇게 건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건강한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건강의 요소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야지 건강으로 건강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요소입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코로나19에 아주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들 자체가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사회적 요소가 아주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물, 공기, 뭐 토양 등등의 물리적 환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로 인해서 건강이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시간, 노력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12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서 14.2%만 하루 60분 이상 숨이 가쁜 정도의 필요 운동량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지침을 마련해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토대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을 독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신체활동을 실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과 생각을 나눠보면 말 그대로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체중이 불어나고 비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일 때보다 이런 비만일 때, 또 체중이 많이 불어났을 때, 그럴 때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 안 좋은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려면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을 독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생각을 나눠보면,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일단 신체 활동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 시기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또 지금과 같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체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관심사 등이 이 신체 활동 실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체 활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WHO죠. WHO에서 분류했던 세 가지 차원의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신체적으로 신체가 튼튼하고 체력이 좋으며 질병이 없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스트레스들을 잘 조절하고요. 모든 일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친구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인가요? 네, 모두 건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대답했죠. 네. 그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신체 활동이란 이건 좀 너무 딱딱한 정의이긴 한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근육과 뼈의 모든 움직임을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 그 움직임으로써 여러분들이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생활 속 신체 활동과 계획적인 신체 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딱 봐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생활 속 신체 활동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진 않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잠잘 때도 여러분들 호흡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폐가 저절로 움직이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폐도 근육 조직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 자체도 이런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잠자는 거든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공부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네, 뇌에 의해서 엄청난 영양분을 소비하고 있는 거고요. 등교한다, 걸어간다, 청소한다, 짐을 나른다, 계단을 오르내린다 등의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게 그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적인 신체 활동은 흔히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운동, 스포츠, 체육,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지긴 하지만, 크게 여러분들 몸을 움직여서 어떤 스포츠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행위를 계획적인 신체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 속 신체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건강한 것은 운동하는 것만으로 건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 자세들을 기준으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 있을 때와 걷을 때입니다. 서 있을 때는 등을 바르게 쭉 펴고 체중을 양발에 고루 나누어 발 뒤꿈치에 싣습니다. 걸을 때는 가슴을 펴고 발 뒤꿈치부터 디뎌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도 자료가 있지만 최근에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세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등이 좀 굽어서 좌우로 측만증 형태가 나온다든지 우리 그런 친구는 없겠죠? 그럼 앉아있을 때 자세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앉아 등을 곧게 펴니다. 무릎은 90도 정도로 바르게 세운 자세가 좋은데요. 그 사진과 같이 앉으면 참 좋은데 평소 공부할 때 이렇게 앉는 친구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쪽 팔을 괜다든지 때에 따라서 다리를 꼰다든지 좀 바른 자세와 좀 거리가 먼 자세들이 많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럴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물건을 몸에 바짝 붙이고 허리와 등을 곧게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이럴 때는 허리를 숙여서 들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하체를 이용해서 허리는 핀 상태로 물건을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뼈, 근육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뼈들을 바르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척추, 척추를 바탕으로 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근육과 관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준대요. 안정적인 혈액순환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내 신체에 대한 균형이 잘 잡힌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로 하다 보면 좋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덜 피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지 않은 신체 자세의 문제점이 뭘까요? 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사진으로 보겠지만 거북목 증후군이나 척추 측만증, 역구분증이라고도 하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거북목 증후군을 볼게요. C자형으로 곡선을 이루어야 할 목뼈가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기울어진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목뼈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약간의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상태가 되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지나치게 목뼈가 고다졌죠. 네, 근데 고다진 형태가 여러분들 신체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고다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하다 보면 고개가 어디로 떨궈져요?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 떨궈집니다. 그럼 이 머리의 무게 때문에 앞으로 고개를 자주 숙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북목뼈가 되고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척추와 관련된 사진이죠. 뭐 척추 측만증과 관련된 사진인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 되어야 될 척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생길까요?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책상에 앉았을 때 한쪽 팔을 괴서 허리가 휘어진 상태로 장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또는 다리를 꼬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틀어지죠. 그렇게 됐을 때 척추 측만증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움직임,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다 보니까 이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성장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성장과 발달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도 성장에 아주 효과가 있지만 여러분들 뇌 기능 향상에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알려진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신체 활동을 할 때 뇌 조직의 혈류량,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뇌 쪽에. 그러다 보면 산소가 자연스럽게 많이 공급이 되고 원활히 공급됨으로써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력 요소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체력이 증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증진되다 보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생활 습관형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즘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으로 크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효과도 있네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줘서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규칙적인 운동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로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체육 수업이든 이제 앞으로 등교해서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 또 체육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업 성취도 향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있죠. 그런 친구들에게 이 뇌기능 향상이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학업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가하기. 두 번째, 계획하기. 세 번째, 실천하기. 네 번째, 관리하기. 네, 첫 번째, 평가하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신의 신체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면서 내 생활에 대한 또 이 신체 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단계인데요. 특히 점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체 자세와 신체 활동량의 점검은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신체 자세가 형성되고
있고 신체 활동량이 부족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체크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검표를 좀 체크하면서 스스로 체크하면서 나를 평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신체 활동에 위한 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의 개인 신체 정보,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적당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운동량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합한 운동 종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운동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장비, 기구, 복장 등을 준비하고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팁은 혼자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요. 수시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함께 운동할 친구를 찾아서 그 실천 의지를 다진다면 더욱더 규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단계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증진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계속하면서 관리하면 되겠는데요. 이때도 평가하기 때처럼 점검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나한테 좀 적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고 변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아마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 좋아하는 운동 스타일이나 어떤 분위기도 있을 테니까 그 여러 실천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운동을 선택하는 단계가 계획하기 단계였죠.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운동을 선택할 때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 체력과 기호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건강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 운동이나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밖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기호, 공을 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기호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혼자 하는 운동을 너무나도 재미없어 하고 또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체로 할 수 있는 구기 종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기호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더 재밌고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나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고 나는 역시 운동을 잘 못하나 봐.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에 운동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좀 쉬운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선에서 운동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쉽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거는 뭐 맨손 체조죠. 그렇죠?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손 체조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 이런 5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심장에서 먼 부분에서 가까운 부분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의 운동에서 조금씩 심장과 가까운 부위의 운동으로 신천하면서 강한 동작에 심장이 적응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운동량이 적은 동작부터 많은 동작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신체가 다양한 동작에 천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동작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간단한 동작에서 복잡한 동작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체가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동작의 균형을 맞춥니다. 신체를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신체의 우측과 좌측,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동작을 골고루 실시해야 합니다.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만 해야 되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동작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동작이 많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실시해야지만 부상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원리를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흔히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런 맨손 체조도 있겠지만 줄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걷기나 달리기 등등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거나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것, 이것으로 평안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빈칸을 채워서 건강의 정의를 완성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3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이 3가지 차원 플러스 뭐 다른 차원도 더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를 3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답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답 뭐였죠? 단지 질병이 없거나 신체가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해서는 뭐 영적인 것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심미적인 것까지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은 WHO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차원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볼까요? 네, 아까 뭐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 5가지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 발달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 두 번째는 뭐 신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뇌 기능의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체력 요소들이 향상돼서
체력이 증진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건강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한 사항은 선생님에게 전화를 주던가 메일을 주던가 이어지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댓글 형태로 여러분들 이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 수업을 했으니까 가정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